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신창이 단독자입니다. 오늘은 왜 만신창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거 구내염인가 설염인가가 있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올 수 있다. 뭐, 구강구조 얘기를 꺼냈었는데, 악화됐습니다. 악화돼가지고, 지금 혀에 지금 구멍이 한 3개 정도 뚫렸어요. 그래서, 발음하기가 상당히 불편한데, 이제서야 뭐랄까, 그 베토벤의 아픔을 알 것 같아. 뭐, 갑자기 베토벤이 왜 튀어나오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베토벤도 이렇게 음악을 할 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할 때 그 가장 치명적인 귀의 일종의 귓병이죠.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제약을 받았던 것처럼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 입으로 사실상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게 말이 이렇게 안 나오고 이 설염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서야 베토벤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소리 이제 집어치우고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게슈탈트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게슈탈트 심리학 벌써 끝나지 않았냐, 임상 심리학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맞습니다. 근데 왜 게슈탈트 치료라고 하냐면은 이 펄즈라는 임상 심리학자가 자신의 치료를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치료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게슈탈트 치료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지, 이게 무슨 게슈탈트 심리학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혼동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뭐냐, 게슈탈트 치료가. 그래서 이 내담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임상심리학이라고 하면은 그 치료를 받고자 하는 내담자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내담자가 본인 안에, 본인 내면에 있는 어떤 감정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뭐 이전에는 받아들이질 못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에 발생하는 어떤 뭐랄까 이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사회에서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이 그냥 단순히 지금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과거에 해결하지 못했던, 마치 미해결 과제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게 펄즈의 입장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뭐 허무맹랑한 그런 추측이 아니라 진짜 이런 경우가 많고, 사실상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이것은 일종의 정신분석이라고 해야 되는데, 마치 프로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프로이트랑 펄즈랑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뭐냐면은 이 유아기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유아기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은 결국 이때 해결하지 못한, 이때 미해결된 문제가 어떤 발생을 시킨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 현재의 어떤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펄즈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라는 게 과거에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프로이트는 이러한 문제가 무조건 뭐 유아기니 항문기니 뭐 남근기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단계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반면에, 펄스는 뭐다? 지금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마음에 여기에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문제 자체가 과거에 내재해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거를 이제 트라우마라는 우리 이제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아주 일상적이고 아주 고질병이라 할 수 있는 거에다가 대입을 시켜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건데 지금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해결 방법도 여기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지금 이 순간에서 나의 트라우마라든가 어려움을 바꿔내야 된다. 이것을 지금의 원칙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있지만 우리는 거기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사실상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아기 때 겪었던 어떤 난 충격이라든가 그런 외상 같은 것들은 지금의 문제라는 거고, 지금부터 바꿀 수 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미래 또한 어떤 그런 트라우마라고 하는 그런 유령에 시달리면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또 들어드리면, 우리가 어떤 A라는 사람이 유아기에 어떤 부모로부터 어떤 갈등이 있었어요. 부모들이 막 싸워. 그리고 막 가정폭력에 시달린다든가,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라든가 도박쟁이라든가, 어머니가 무슨 뭐 업소에서 일하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찾아보기 정말 힘든 그러한 어떤 불행한 가정 환경을 겪었던 사람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어린 시절은 그 어린 시절에 매몰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다? 바로 지금 여기에 남아있다. 어디에? 내 마음속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집안의 문제라던가 이런 어려움 같은 것들, 내가 겪었던 어떤 폭력이라던가 어떤 상실감 같은 것들은 다 여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해결을 위한 행동을 개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내 전체를 우리는 게슈탈트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게슈탈트라고 봤을 때 결국 어딘가에 결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여가 유아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 그것이 지금 현재 나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집안에 있었던 우리 집의 문제가 지금 성인이 된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범죄자로서 뭐 형무소에 수감이 되어 있든 간에 뭐 어떤 삶을 살던 간에 그거는 뭐 딱히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결국 그래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반드시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을 위한 행동을 해야만 내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그러면 이런 미완의 행위, 완성되지 않은 행위를 깨닫는 것을 도와야 된다라고 펄스는 얘기했던 거고,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게슈탈트 치료라고 다시 요약을 해드린 겁니다. 게슈탈트 전체라는 의미죠. 자기 전체에 대한 치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구멍, 뻥 뚫린 이게 뭔지를 깨닫고 이것을 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채워야 됩니다. 채우지 못하면은 계속 이것은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아주 그냥 무섭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당장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게슈탈트 치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꿈속에 나온 그 인물이라든가 특정 인물이 있겠죠. 뭐 사랑하는 여자라든가 뭐 나를 괴롭혔던 뭐 학창 시절에 뭐 힘센 녀석이라든가 아니면 나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갔던 동업자라든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런 꿈속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사물 같은 것들을 연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본심, 내가 얘네들한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나는 저 자식을 파렴치한 인간이다. 정말 사랑스러운 인간이다. 내 삶의 구세주다. 아니다. 저 자식을 만난 건 저주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대상과 인물에 대한 본심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각을 해서 지향한다라는 것. 그것이 드림워크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현재 그 자리에 부재한 사람을 놓고 여기서 마치 없는 사람인데 있는 것처럼 대화하는 empty chair라는 게 있습니다. 빈 의자 뭐 이런 뜻인데,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 드림워크와 empty chair라는 방법으로 우린 뭘 할 수 있다. 게슈탈트 치료를 이제 감행을 해가지고 이거를 반드시 바꿔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한 삶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러한 어떤 결핍이라든가 결여, 구멍이 왜 생겼냐를 원망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어느 누구나 반드시 이러한 게 자리 잡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집안에서 훌륭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내면에는 뭔가 채워지지 못한 어떤 유아기의 결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크게 문제가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나이 먹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버리면 사회생활에서 완전 병신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이상한 새끼라고만 생각을 하지, 이 자식이 어렸을 때 이런 결핍이 있었구나라는 이러한 구체적인 어떤 디테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단 말이에요. 그냥 존재 자체가 그냥 등신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만큼 매정한 세상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해받기 위해서, 존중받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을 바꿔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empty chair의 예를 먼저 들어드릴게요. 자, 드림워크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empty chair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자, 이제 내담자가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뭐 치료해주는 뭐 의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임상 의사가. 그러면은 이제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의자가 있으면은 체어에 앉아가지고 여기에 내가 말하고 싶었던 어떤 그 대상을 놓는 거야. 뭐 우리 아버지라든가 우리 어머니라든가 뭐 어린 시절에 날 때렸던 새끼라든가 아니면은 뭐 나를 등쳐먹은 놈이라든가 내가 사랑했던 여자라든가 나를 막대했던 인간 뭐 상관없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 상사 뭐 후배 다 필요 없어. 그냥 갖다 놓으면 돼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이 이 문제 원인, 문제 발생의 그 근원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여기에 앉혀놓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어머니에게 있어서 어떤 사랑의 결핍을 느꼈던 인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를 앉혀놓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내가 앉는 거예요. 사실상 어머니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에. 그죠? 존재하지 않고 부재지만 있다고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엄마한테. 엄마 그 당시에 왜 나를 그렇게 했어요? 막 이러면서
엄마가 그 당시에 나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면 내가 모성애 때문에 시달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 왜 그 당시에 왜 집만 들어오면은 도박을 하고 집을 다 말아먹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왜 술을 그렇게 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이렇게 됐잖아요. 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소연이 됐든 뭐 충고가 됐든 사랑의 고백이 됐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담자가 어떻게 된다?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내가 이런 부분에 구멍이 있었던 거구나. 내가 어머니에게 하소연이 하고 싶었던 거구나. 내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담고 싶지 않았던 거구나. 내가 엄마의 이런 부분을 사랑했구나. 막 이런 걸 느끼는 거야. 그러면서 저 삼촌의 저런 모습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휘둘렸던 거구나. 내가 사랑했던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졌던 거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다라는 거지. 그게 뭐 유아기 때 어떤 좋아했던 그런 뭐 초등학생 꼬꼬마 뭐 여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뭐 그 여자애가 보는 앞에서 뭐 수많은 뭐 동료 학급 애들한테 막 수치심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막 어떤 대접을 받았다. 막 그러면은 막 그게 막 이제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나중에 어떤 이성 교제를 할 때 막 여자 앞에 서면은 막 몸이 막 부르르 떨리면서 막 긴장이 되는 거야. 막 물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눈 똑바로 잘 보고 얘기 잘하는데 그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를 들면은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영이라는 애 앞에서 좋아했던 애 앞에서 수줍게 짝사랑했었는데 좀 힘세고 건장한 애들이 막 내 바지를 막 벗겼어 막 영이 앞에서 그러면은 이제 여자 빡 보면 생각이 나는 거지. 그때 그런 기억이 있었다. 맞다. 이러면서. 이해되시겠죠? 아주 그냥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가상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해드린 거고, 아무튼 그러면은 거기에 앉혀놓는 거야. 내 바지를 벗긴 놈을 앉혀놓는 거야. 앉혀놔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내가 어느 부분에 구멍이 있었고, 이게 현재 내 어떤 사회생활에 방해가 되고 있는가를 캐치한다. 그러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겠다. 나는 가정을 꾸렸을 때 어떤 아빠가 돼야겠다. 어떤 부모가 돼야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사회생활 할 때도 나는 좀 더 상대방한테 다가가야겠다. 나는 저 사람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식으로 스스로의 어떤 그런 해결을 위한 행동을 찾아가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 부분이. 이게 바로 MT 체어의 예시입니다. 너무나 예시가 무궁무진하고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말하는 걸로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폭넓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드림워크. 드림워크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꿈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뭐 강아지가 나오는 꿈을 꿨어요. 개가 나오는 꿈을 꿨어. 그러면은 이제 현실에서 내가 마치 개가 돼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돼서. 강아지로 이제 되는 거죠. 체화라고 하기엔 좀 뭔가 용어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어쨌든 강아지로 이제 내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낯선 사람들을 보면은 뭐 경계를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주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복종이라든가 어떤 이러한 행동 태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강아지 입장에서 행동하는 사이에 나는 우리 집을 지켜야 된다. 나는 우리 가족과 내가 보호해야 한다. 주인을 보호하고 아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딱 깨닫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서 하면서 순간적으로 일종의 에피파니처럼 하고 깨달으면서 나는 내가 보호받지 못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세상에 버려졌던 과거를 떠올리면서 이제는 내가 남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어떤 경비견처럼 맹인 안내견처럼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의 눈이 되어줘야겠구나.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보호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딱 통찰을 딱 하는 거야. 인사이트를 하면서 그래 나는 그렇게 돼야겠다 하면서 나의 결핍을 일종의 어떤 승화의 차원을 넘어서 더 넘어서 뭔가 해결을 위한 행동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 이게 바로 뭐다? 드림워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MT 체어와 드림워크라는 두 가지의 게슈탈트 치료를 우리 알아봤습니다. 펄즈가 얘기했던 거고 게슈탈트라는 것은 게슈탈트 심리학하고는 무관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완성되지 못했던 과거의 행위들, 그것들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것은 과거에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거는 이제 존재하지 않지만 그것이 지금의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치료해야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갖고 살아가다간
결국 언젠간 크게 터지고 이것이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더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왔던, 결핍이 있었던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안중에도 없다라는 사실. 그냥 여러분들은 이상한 사람, 기이한 인간, 괴상한 인간으로만 비춰질 뿐, 결핍이라는 것을 이해해주거나 받아들여주는 사람은 가족 말고는 사실상 없다라는 거. 심지어 가족도 삐뚤어진 가족, 잘못된 가족, 가족의 복운이 없다라면 가족조차도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내 정신의 어떤 그런 치료법을 찾아가지고 일종의 게슈탈트 치료와 같은 방식으로 나를 바꿔내야 된다라는 것. 현재 지금 이 순간에서 변혁해야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 영상 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